자, 다음은 좀 딱딱하지만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정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대체 공휴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가 두 가지 준비됐는데요. 먼저 제목이 작은 거부터 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광복절부터 적용.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정도 통과되면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보죠. 자, 대체 공휴일. 그러니까 여기 아래 보세요. 대체 공휴일 설명이 돼 있는데요. 어떤 건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올해 유독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건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겹치는 날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 그러니까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정하는 겁니다. 하루 더 쉬는 거죠. 그런데 논란이 됐던 부분은요.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법안 내용이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어떤 기업, 회사는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아니 누구는 적용받고 누구는 못 쉬고 이게 뭡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대체 휴일은 월요일. 국민의힘은 영세 업체 제외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이거 왜 빼는가 반발했다. 그래서 이거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데 여당에서는 좀 강하게 추진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 어제 행안위 표결 않고 퇴장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중 본회의 처리키로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모든 사업장 포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놓고 있죠.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정부가 대체 휴일을 정부 대통령령으로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력에서 사라졌던 빨간 날을 여러분 되찾는 대체 휴일법 통과와 함께 좀 더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법안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휴일도 빈익빈 부익부입니까? 이 정부는 대체 왜 사사건건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고 헐뜯고 싸우게 만들지 못해 안달입니까?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어떤 중소기업이나 벤처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이 있을지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경제 충격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들에게는 쉴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자, 현근택 전 부대변인. 네. 민주당은 좀 약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와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예전부터. 왜냐면 지금도 어떤 몇몇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정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금 올해 이제 8월 달 이후로 이제 4번이나 나왔는데 저는 이게 진작에 해결됐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여론조사도 보면 한 70, 80% 정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론을 따라가는 거라 보고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제 5인 미만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가 된다는 그렇죠. 거. 저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근로기준법상과 약간 충돌 문제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 적용 안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 부분인데 저는 이거는 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법적인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런 법 충돌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을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근로 시간이라든지 실제로 더 필요한 거는 5인 미만 사업장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영세 사업장, 식당이라든지 작은 가게들이 휴일을 주게 되면 뭐 수당도 더 줘야 되니까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5인 이상과 이하로 이번에 갈라놓을 필요는 저는 없다. 그래서 정우택 전 부대변인도 약간 좀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 근로기준법과의 문제는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향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일단 이건 신중히 가야 된다. 그리고 뭔가 더 알아봐야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약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임시 대체 공휴일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영 의원이 말했듯이
과연 이 그 대체 공휴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합의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임시 휴일 자체가 급하다고 하면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시 휴일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하게 그 날짜만 지정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럼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되돌리기가 어렵고 또 법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돼야 되는데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공청회 때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좀 그 반영되지 않았고 예.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뭐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으로서 휴일을 강제하게 되면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 모르니까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고 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한테 큰 이득이 되겠다. 어떤 식으로 지정하면 좋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하자.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자라는 절차적 문제를 지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국민의 휴일권을 보장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러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왜 서두른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그 내심의 의사까지 살필 수는 없으나 하필 이렇게 국민의힘과 다른 부처 관계자들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니까 예. 그러면 당장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찬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또 논란이 된 지점이 아까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쉬어야 된다. 아니 쉴 거면 다 같이 쉬든가 다 같이 안 쉬든가지. 누구는 쉬게 되고 법적으로 누구는 못 쉬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그걸 만들었을 때 지킬 수 있는 법이 있고 또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다고 해서 다 바뀌지는 않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만들었지만 사실 알바생들 최저임금 다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하니까 예. 이제는 그렇죠. 학생들도 다 알아요. 예. 최저임금 못 받는 다들 인식하고 있죠. 다 노동청에 신고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도 사실은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했습니다. 예. 강요하지 않았어요. 일반 기업에다가. 그런데 이것이 일반화가 되면서 이제는 대기업 또 중소기업 이게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서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를 뭐 여권도 그것이 뭐 내년 선거가 됐든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 활성화가 됐든 예. 빨리 좀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유급휴일을 갖다가 법으로 보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세하니까 예. 니들은 좀 예외적으로 해둘게. 이게 예.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대체 휴일을 갖다가 전 국민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예. 이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 52시간을 갖다가 대기업 하다가 중소기업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스럽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올해 후반기에 4일 더 놓으세요라고 법적으로 밀어붙이면 중소기업의 반발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단은 상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들에 다 적용을 하고 향후에 점진적으로 5인 미만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5인 미만은 왜 빠졌냐? 예. 있던 휴가를 뺏은 건 아닙니다. 있던 휴가를 그렇죠. 뺏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휴가 이제 쉬는 날을 더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휴가를 갖다 늘리는데 근로기준법은 사실은 뭐 주휴수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 좀 쟁점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정말로 쉬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예. 주휴수당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간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갖다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개정을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여당이 절대 다수당이잖아요. 뭐 의지를 가지면 아마 이거 법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다. 그럼 법으로 될 겁니다. 지금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입니다. 이것도 꽤 심각하고 진지하게 논의가 지금 쭉 이루어지고 있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이래요. 복지부 수술실 CCTV 2년 유예 뒤 의무화.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에요. 일단 도입을 하는데 2년 유예. 적용을 안 하고 그 뒤부터 하자. 뭐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곳인데 추가 논의를 하자. 여야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자, 환자들은 환자 보호에 꼭 필요하다. 의료계는 이거 의료진 너무 부담 준다. 이거 족쇄 채우는 거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고요. 여야도 아직 합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은 이거 설치 빨리 법안으로 합시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 좀 신중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과연 구체적으로 어디 할지 이런 것도 좀 논의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입장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이거 오랜 공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CCTV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CCTV 설치를 어디다 하느냐가 중요하지 뭐 설치하는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수술실 내부에 하는 거. 아예 그냥 내부에 하는 거 아니면 입구에 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조금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술 내부를 다 들여다보는 거는 좀 의료진들 족쇄를 채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리 수술이나 뭐 성추행이나 뭐 이렇게 수술 사고 이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좀 급하지 않느냐. 그럼 수술실 밖에도 설치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설치하는 거는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좀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당이 대체 휴일하고 CCTV하고 그 강도가 좀 달라요. 대체 휴일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본회의에서 겁니까? 이달 말 처리하는 거자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겠어요? 수많은 근로자들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지지자들이 4050들이 이거 다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서는 거예요. 근데 CCTV는 예. 의료계는 싫어해요. 예. 근데 경기도지사부터 좀 세게 미는 쪽도 있어요. 환자들은 또 선호하는데 의사들은 또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이솝 우화에 심포도하고 비슷한 거 심포도. 포도가 단 거는 대체휴일 같은 건 얼른 자기가 먹고 예. CCTV는 좀 복잡하니까 지금 보건복지위에도 지금 올리는 거를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2년 유예 뒤에 뭐 의무화한다니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예. 저거는 뭐 계륵 같은 거죠, 심포도.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스럽다는 겁니까? 그렇죠. 단포도 같은 건 벌써 먹었죠. 상임위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저거 못 하겠어요? 근데 저건 시간 끄는 거예요. 지금 그럴 그러니까 정도로 야당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악역도 니네 좀 나눠서 갖자. 좋은 거는 내가 독식할 테니까. 뭐 그런 저희가 좀 보는데 예. 그만큼 CCTV에 관한 법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왜 의료진들이 코로나 일선에 세우는데 예. 여러 가지 뭐 지방의대나 이런 거 갖고 파업도 한다고 그러고 시끄러웠잖아요. 예. 이 병원 수술실 병원 내부에 CCTV 다 한다면 의사들이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감 같은 것도 갖고 야 우리가 범죄자냐 그리고 수술도 FM대로 정해진 대로만 하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또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반발에 좀 의식했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박창환 교수님, 정무택 전 부대변인도 발언기 요청하시는데 그건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뒤에 기회 드릴게요. 일단 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여당에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대체 공휴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CCTV를 결국 저는 설치 안 하는 게 좋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동안에 환자에 대한 뭐 대리 수술, 정말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수술을 한다던가 예. 그로 인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성희롱이나 뭐 이런 사건들, 성 관련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마취 상태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 그다음에 재발 방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참다 CCTV 달아달라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을 만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이제 문제는 코로나 이 시국에 예. 의료계와 현 정권이 갈등을 너무 많이 빚었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미 갈등이었었는데 그렇죠. 이미 갈등을 빚어서 사실은 뭐 의대 정원 문제, 정원 확대 문제 가지고도 이미 큰 충돌을 한번 겪었고 예. 그다음에 뭐 의료 수가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의료계의 협조를 받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사실 의사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계륵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야권도 하자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예.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냐, 안까지 할 거냐, 그게 좀 말 달라요, 거냐. 지금. 그다음에 열람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돈은 누가 내느냐, 그다음에 해킹 방지 노력은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여기에- 구체적인 것들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이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 여야가 아직 합의를 못 받고 그다음에 한다손 치더라도 의료계에 일단 법은 만들었으니까 국민 요구대로 CCTV는 다 하는데 의사들이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또 수용을 해야지 또 코로나 시국에서 협조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러면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혼자 단독으로 강행하기 좀 부담스럽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죠. 박수를 받는 것 못지않게 되돌아올 상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일단은 하려고는 하는데 속도 내는 거는 조금 국민의힘과 뒷감당이 좀 두려운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뒷감당이 두려우니까 같이 하자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예, 현구택 전 저는 뭐 부대변인.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대체 공휴일 문제하고 좀 다른 거죠.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료계의 반대가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국민의힘 입장이 과연 CCTV 설치하는 게 찬성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술실 밖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은 이 수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문제자는 게 대리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잖아요. 예. 물론 지금 뭐 성추행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명 있는데 안 이루어지겠지만 최근에도 뭐 어떤 언론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수술 과정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 걸 어떻게 잡을 거냐. 수술 밖에 설치하면 그걸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의사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우리가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원에 우리가 설치할 때도 그렇게 유치원에서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그 폭행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대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문제가 됐을 때 그걸로 또 공개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방법은 찾으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밖에 설치하는 거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은 여론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약간 끌려가는 모양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 저는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의료계가 반대를 해서 의사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이거는 굉장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료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료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성추행이라든지 대리 수술 문제들은 분명히 이제 근절이 돼야 되고 그거는 사실 조금 더 그 내부 고발 제도를 강화하거나 설치가 미설치된 그러니까 수술실 입구 쪽에 그 CCTV를 설치하는 문제들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CCTV가 수술 내에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 최대한 보수적인 형태로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상황이 위급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보다 내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프로토콜을 지키는 방식으로 수술이나 시술에 의사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료행위 자체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 굉장히 큰 문제고 근절돼야 되는 문제지만 사람의 생명 앞에서 의사들을 존중하고 의사들을 믿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실 이렇게 CCTV를 강행을 하게 되면 그런 의료의 질 자체가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반대를 좀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추가 논의필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멈춰 있어요. 뭐 정부는 그냥 원칙적 어떤 입장을 좀 밝힌 상황이고요. 이거 아마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히 추진한 거라고 또 이거 같이 또 이게 항상 거론이 되는 상황이죠. 이게 또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 한강공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뉴욕 거리에서는 술병 들고 다니면 처벌. 그러니까 외국은 이렇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공원에서는 참견말라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얼마 전에 어떤 한 일이 있은 뒤에 이 야외에서 술 먹는 거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딱히 이게 한강공원 가보니까 여기 보시면 뭐 취객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다. 가족들 단위로 온 분들이 참 불만이 많다. 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